1번 정치와 비호감. 왜 정치만 하면 꼭 사람들이 비호감이 될까요? 정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부자를 증세하면 서민들은 좋아하지만 부자들은 싫어하듯이, 주 4일제를 하면 근로자들은 좋아하지만 사용자들은 싫어하듯이요.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선택을 안 할 수도 없죠. 나 미움받기 싫어서 정책 선택 안 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적이 된다고 합니다. 중립을 지키고 호감을 얻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또 정치인들은 선거철에 약속을 하고 당선되면 약속을 시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약속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몰아붙이면 독재다,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약속을 좀 양쪽을 타협해서 지키다 보면 아니 공약이랑 다르잖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안 보면 그만인데 정치는 안 봐도 나한테 계속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언제나 중립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비호감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2번 정치의 본질. 정치의 본질은 공존을 위한 선택과 타협이겠죠. 다수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각자 개개인의 이익을 쫓다 보면 충돌과 갈등이 생기는데, 그걸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갈등을 중재해주고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타협과 선택이 연속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정치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권력, 명예, 돈, 이런 개인적인 동기도 분명 있지만 이상적인 동기로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그리고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 사람들, 우리 집단을 대변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3번 중도 정당. 그러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제3의 정당은 불가능할까요?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 이 좌파는 변화를 대표하고 우파는 기존 체제를 대표합니다. 중도는 균형을 대표하기 때문에 뭔가 애매한 거죠. 어떤 양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양쪽 의견이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가운데에서는 균형을 잡는 국민들이 있어서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정책을 타협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지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도 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한 정치인들이 있겠죠. 살짝 보수인 사람, 살짝 진보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막 이야기가 갈려서 당론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정당이라고 합니다. 4번 진보와 보수. 그러면 정치는 왜 하필 진보와 보수일까요? 공동체와 개인, 성장과 안전, 이렇게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왜 하필 진보 보수가 중심 가치가 됐을까요? 이거는 정치가 변화를 할 것이냐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핵심 질문이 이 사회를 바꿀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요거기 때문에 바꾼다면 진보, 안 바꾼다면 보수겠죠. 어떤 철학자는 또 정치는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위아래 싸움이다 라고 했답니다. 기득권과 비기득권, 엘리트와 민중, 자본과 노동,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나 사실 비슷한 말이겠죠. 5번 운과 정치 성향.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은 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운이 다르다고 해봅시다. 한 분은 운이 좋아서 인생에서 성공을 했고, 한 분은 운이 안 좋아서 실패를 했어요. 한 분은 기득권층이 됐으니 보수적 성향이 됩니다. 이 운이 안 좋으신 분은 비기득권층이 돼서 진보적 성향을 갖습니다.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성공을 하고 보수가 되고, 운이 안 좋으면 실패를 하고 진보가 되고, 실제로 체제 정당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성공했을수록 이 체제가 괜찮아, 그래서 보수 성향이 강해지고요. 내가 실패했을수록 이 체제가 잘못됐어, 진보 성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실험도 있는데요.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너는 똑똑해서 잘했어, 한쪽은 너는 운이 좋아서 점수가 높아, 이렇게 해주면 성공이 실력 덕분이라고 느낀 사람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보수적 성향, 성공이 운 덕분이라고 느낀 사람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실력 때문에 성공했냐, 운 때문에 성공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6번 청년과 빈곤층의 보수 성향. 근데 이제 청년은 돈이 없는 비기득권층일 거고, 빈곤층은 세상에 불공평하니까 진보적 성향이 나와야겠죠. 예전에 사회운동 하는 거 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듯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빈곤층에서도 보수 성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젊어서, 시스템은 잘못된 게 없어,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뭐 이런 해석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최근 2030 남성들한테 보수가 많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조받으면서 자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남성성에 대한 지지가 없고 부정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상실의 감정이 진보 쪽에서는 부정을 당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성에서 소속감을 얻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7번,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 정치 성향은 선천적으로 정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뇌 구조에 따라서 바뀐다는 사람도 있는데 고정된 정체성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도 변하고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도 변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살아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정치 성향은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고 싶은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이겠죠. 진보든 보수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정치를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